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절제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생명력을 발산하는 계절인데 비해서 가을은 절제된 분위기와 명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절제, 명쾌함, 이 두 가지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난주에 주가지수가 폭락했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한 말인데, 붕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신문이 붕괴라는 표현을 쓰든 폭락이라는 말을 쓰든 그건 신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신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와 신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이펙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되었다고 하고 우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신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침묵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통해서 폭로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측은 은폐를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신문은 민주주의의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혹을 없애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의혹을 없애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서 신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해바다에 북한의 핵 폐기물 오염 가능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신문은 말이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비교하면 그때는 태평양 쪽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우리나라 바다까지 폐기물이 도달하려면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의 태도를 보면 비판 기능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문은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하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정산 당했죠. 중징계를 각오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슬이 퍼었던 박정희 유신 체제 아래서도 우리 언론은 비판 정신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비판 정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들이 많이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심층적인 보도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매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신속히 업데이트된 소식을 얻을 수 있지만 신문에서 사람들은 상세한 분석이나 전문가 논평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설이나 의견 기고 등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부패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신문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의 책임을 묻거나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문 기자나 언론은 무관의 제왕이라는 호칭을 들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이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단 하나의 사설만으로도 온 국민의 의식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의 힘이 커지면서 신문의 지배력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기자와 편집자의 권위는 방송사의 목소리와 앵커의 얼굴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유튜브를 포함한 수천 개의 틈새 매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즉시 기사를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은 수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진실이 아닌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인은 수익성, 광고 수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신문의 편집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진실을 끈질기게 파헤치려는 노력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신문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발행 부수는 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광고 수익이나 기타 다른 수입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할 경우에 언론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아무래도 재벌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문의 역할은 감소되기는 하겠지만 신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기타 소셜미디어 등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